다양한 질문. 1212번. 12번. 이거? AB가 10이고, AD가 2고, 코사인 BCD. 요각이 주어졌죠? 요각이 5분의 3이야. 이 원의 넓이가 A파일 때,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R 구하라는 얘기죠? 외접원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지? 그쵸?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네. 지금 이제 요각이 주어졌잖아요. 그쵸? 사인 법칙 쓰려면 사인 C분의 이거는 2R.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근데 요 길이는 뭘로 구해? 밑에 있는 거에서 구하면 되겠네. 그치? 요각이 C면 요각은 몇 도야? 파이 마이너스 C죠? 괜찮지? 파이 마이너스 C인데 어차피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대각압이 180이잖아. 이게 C면 이건 파이 마이너스 C인데 이게 코사인 값이 지금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이게 예각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거는 둔각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를 바꿔주면 되지. 이해가죠?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의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그치? 이게 이제 코사인 A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DB가 나오지? 요 길이 구해서. 그 다음 사인 법칙 쓰면 2R 나오지? R이 나오니까 넓이 구할 수 있지. 거기까지 이해가지, 이제. 그쵸? 그러면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 있는 X를 구하자. 이런 얘기죠. X를 구하면 X제곱은 그 다음에 두 변이 하나는 2고 2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10. 그 다음에 코사인 A죠? 괜찮지? 코사인 A가 파이 마이너스 C야.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A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X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R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할 수 있고 나머지 계산은 가능하죠? 접근 방법을 알면 돼. 오케이? 또 1210번. 16번. BC를 알아. BC. 요거를 압니다. 그 다음에 각 BAC 요각을 알아요. 요각을. 요각을 압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파이를 알아. 그럼 이 각을 알고 이 변을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맞니? 그치? 그래서 자 이거를 뭐 라지 R이라고 한다면 R1이라고 할까? 여기도 나오니까 라지 1이라고 한다면 sin A분의 그 다음에 BC BC가 얼마야? 뭐 7분의 36 루트 7 sin A는 얼마야? sin A는 7분의 2 루트 7 이렇게 이거는 2R1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R1은 구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할 수 있고, A51도 나와 있죠? 이것도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변도 알아. 맞아?
이변도 알고 이변도 아는데 지금 뭘 구하래? 요변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피임각만 알면 돼.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돼. 그치? 그러니까 다현이는 지금 이 각이 얼마일까가 이제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저 각만 알면 얘기가 끝나. 두 변 아니까. 그치? 근데 요 변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면 여기는 3분의 파이를 가지고 구하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원이 있죠? 오른쪽 원이, 뭐, 오른쪽에 있는 원에 요 호에 원주각이 3분의 파이야. 맞니? 어. 이 호의 원주각이 3분의 파이니까 중심각은 3분의 2파이야. 3분의 2파이니까 120도죠? 아까진 이해가니? 그럼 이게 120도니까 양쪽에 있는 요각과 요각은 30도씩이겠지. 원안에 그려지는 삼각형은 이등변이니까. 30도니까 이게 6분의 파이란 얘기지. 그럼 코사인 법칙 쓰면 5, 5-가 나오겠지. 이해되죠? 또, 20번? 똑같은 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좀 빨리 와야 돼. 음. 자, AD가 이게 루트 2야. 이건 가르쳐 줬어. 루트 2라고. B를 가르쳐 줬으니까 AC 대, AB 대 AC가 2대 1이다. 그러니까 이게 2A, 여기가 A. 이렇게 잡으면 되죠. 비례식으로. 그 다음에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3B, B. 이렇게 잡으면 되지. 괜찮지? 뭐 구하래?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각은 여기 세타가 알잖아. 세타를 아니까 사인 법칙 이거분의 이거는 2R이다. 그럼 A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 여기는 A만 구하면 얘기 끝나죠? 그렇죠? A만 구하면 얘기가 끝나. 그럼 사인 법칙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서 넓이 구해주면 되겠지. 거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이제 식이 하나 필요하지. 그죠?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그치?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식을 만들어가지고 A, B를 구하란 얘기야. 식 두 개를 어떻게 만드냐면 세변을 알잖아. 왼쪽에. 왼쪽에 세변을 알고 각 세타를 알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식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이게 세타면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이것도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거는 둔각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지. 그쵸?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에서 식 하나, 오른쪽에서 식 하나. 식 두 개 나오니까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A, B를 구하면 여기 있는 변을 다 알잖아. 다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거에서 식 하나.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대변 4A 제곱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변이니까 9B 제곱 플러스 루트 2 제곱하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식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식 하나. 마찬가지로 A 제곱은, 이거 제곱은 A 제곱은 그 다음에 두 변 하나는 B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B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몇 가지에 가니? 근데 코사인 세타가 이게 얼마야? 이게 4분의 루트 2야. 그럼 이건 얼마야? 이게 아니라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이렇게 주면 돼. 괜찮지?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식에다가 4 곱해서 빼. 그럼 A 없어지지. 그럼 B만 남지.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B값 나오겠지. 그럼 A 값도 나오겠지.
그럼 여기 A 아니까 사인 법칙 쓰면 라지 알고 할 수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외접근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식두개만 쓸 줄 알면 다 끝나지. 괜찮죠? 어, 오케이. 또, 1244. 자, BAC가 3분의 파이야. 요각이 3분의 파이야. 그럼 두 변과 끼인각 하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 쓰면. 그렇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이니까 이게 3대 1이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로 3대 1로 내분하는 거야. 괜찮지? 이게 3대 1이니까 여기는 요 변의 길이의 비도 3대 1로 내분하지. 그럼 PC의 길이 알죠? 근데 음. 저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내각의 이등분.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이등분을 하면 요게 A고 요게 B일 때 밑변의 길이로 A 대 B로 내분한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서 이등분선하고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 음,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으면 이각과 이각 동이각, 이각과 이각 억각. 맞아? 그럼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요게 B면 요것도 B야. 그렇지? 그럼 이게 A 대 B니까 이것도 A 대 B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이 성질에 의해서 이게 3하고 이게 1이니까 밑변의 길이를 3대 1로 내보라.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써서 이 길이 구하고 3대 1로 내보내면 이 길이를 알잖아. 맞아? 그럼 사인 법칙 쓰면 되지. 요각은 6분의 파이니까. 사인 이거분의 이거는 2R. 그럼 반지름 나오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해돼? 그렇게. 또 1560. 60. 몇 번? 그냥 60번. 60번? PQ의 길이를 구하라. 먼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으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죠, 일단?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이죠? 그러면 이거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되고 3 루트 3이네? 그렇죠? 3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넓이를 이등분한다.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가 2분의 3 루트 3이야. 맞아요? 넓이가 이제 반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변의 길이를 몰라. 두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이걸 A라고 놓고 이거를 B라고 놓으면 되겠네? 괜찮니? 이렇게 놨어요.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네?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PQ의 길이는 뭘로 구해?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 법칙에 넣어야지. 그래서 PQ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코사인 60이겠지.
여기까지 됐죠? 어. 자, 근데 이 넓이가 2분의 3 루트 3이니까 AB의 값은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저 색칠된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60도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 얼마다? 2분의 3 루트 3이지.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되죠? 루트 3 나누면 없어지고, 4 곱하면 AB는 4 곱하면 6이죠? 괜찮니? AB가 6이야. AB가 6. 요게 6이래.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니까 이건 2분의 1이죠? 음, 이렇게 나와. 그러면 PQ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PQ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면 괜찮죠? 이렇게 되지? 아, 6 안 했어? 이게 12니까 6이네, 그냥? 이게 6이네. 됐죠? 그럼 이제 요거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지? 그쵸? 근데 뭐를 알아? 곱을 알지?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뭐 쓰라는 거야? 산술기하쓰라는 얘기겠지? 산술기하쓰라는 얘기니까 크거나 같다 2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크거나 같다 2ab죠? 괜찮니? ab가 6이니까 12겠네? 12에서 6 빼니까 6이겠네? 됐어? 그럼 pq의 길이는 루트 6이겠죠? 답은 루트 6이. 이해 안 가면 질문하세요. 괜찮지? 민지, 뭐, 질문 있어? 음, 또,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삼각함수로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뭐 교복 없어졌다고 하더니 교복 또 하니? 현재 실행 아니 계획 아니 아, 계획이야? 아, 아직 실행은 안 했구나. 아, 교복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일본의 잔지 아닌가? 항상 상대함수가 어려워. 수능 볼 때도 상대함수가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를 항상 나와.
5분 전. 됐어? 시간 몇 필요해? 끝나고 들어. 나도 시간 끝나고 들어.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개념센 수열. 오늘부터 수열을 들어갑니다. 222페이지. 수열 파트를 한번 쭉 보자.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냐? 첫 번째가 지수로,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그쵸? 세 번째가 수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배수는 세 파트가 딱딱딱 떨어져 있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지수로고 모른다고 삼각함수 못 푸는 거 아니지. 그렇죠? 삼각함수 모른다고 수열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수열은 이제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등차 수열, 두 번째가 등비 수열. 근데 이제 등차 등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개차 수열은 수학적 귀납법에서 배우면 돼. 그럼 이제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시그마, 수열의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서는 절대 못 끝내. 두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질문 많으면 또 두 번도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선생님은 가능하면 두 번에 끝낼게요. 그래서 등차 두 번, 등비 두 번, 수열의 합은 두 번은 어려워. 그래서 빨라야 세 번, 이렇게 됩니다. 수학적 bin화법도 빨라야 두 번, 그렇게 됩니다. 길면 세 번,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빠르면 두 번, 두 번, 세 번, 두 번 해서 끝낼 수 있는데 한 번씩 더 한다면 등비에서 한 번 더, 수열의 합에서 한 번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 파트야. 자, 언제나 수열은 재밌죠. 숫자에 열이 있는 거야. 숫자에 쭉 열이 있는데 그 숫자 열이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규칙을 찾아내서 n번짝이 얼마일까 하고 추론해 보는 거야. 그래서 수열에서 원하는 거는 딱 하나야. 몇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봐. 10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번째 항까지 100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을 찾아서 규칙을 가지고 100번째 항이 얼마다. 그렇게 알아내라는 얘기지. 또는 2560이 있는데 2560은 몇 번째 항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560이 나올 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규칙을 찾아서 2560은 몇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에서 원하는 건 딱 두 개야. 몇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몇 번째 항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몇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또는 얼마가 몇 번째 항입니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찾아내면 돼. 일반항이 뭐냐면 규칙을 찾아내란 얘기야. 규칙을 가지고 n번째 항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이런 규칙에 의해서 n번째 항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n번째 항에 관한 식을 하나 일반항을 만들어내면 그 일반항 n 대신에 10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100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또는 얼마가 몇 번째항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일반항이 얼마다. 그러면 n값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몇 번째항이 얼마인지, 얼마가 몇 번째항인지를 구해내는 거야. 모든 길은 일반항을 통해서 구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열은 일반항이 장땡이야. 일반항만 구할 줄 알면 모든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일반항이 얼마일까? 그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수열이야. 쭉 정의가 나와 있죠. 2, 4, 6, 8과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숫자의 열을 수열이라고 한다. 수열의 뜻은 숫자의 열이에요. 다만 그 숫자의 열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열된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2, 4, 6, 8, 이 각각을 항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2랑, 이거를 2항, 이거를 3항, 이거를 사항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괜찮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내가 찾아내는 거야. 수열에서 내가 할 일은 뭐다? n번째 항, n항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수열의 각항을 앞에서부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1항, 2항, 3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항, 2항, 3항이 쉽죠? 발음하기가. 그래서 이제 보통 1항, 2항, 3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열의 일반항이다. n번째 항을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열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A1, A2, A3 쭉 해서 n번째 항,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하고 그 수열의 대표적인 이름을 붙겠죠. 그렇죠? 이건 어떤 수열이다 하고 대표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 일반항을 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의 중괄호를 씌우면 그 수열의 이름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 수열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일반항에다가 중괄호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수열의 이름이다. 자, 규칙 있는 숫자의 열을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는 그 규칙을 찾아내서, 얼마가 몇 번째인지를 알아내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일반항을 추측하세요. 이런 얘기지. n번째항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게 1항입니다. 1항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열에서 A1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점점점. 그래서 N번째 항이 얼마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3이죠? 그렇죠? 얼마씩 더해지죠? 얼마씩 더해져? 2씩 더해지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첫 장에다가 2를 더하면 두 장이 나오죠? 첫 장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 세 장이 나오지? 첫 장에다가 2를 세 번 더하면 네 장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n번 장은 첫 장에다가 2를 몇 번 더하면 n-1번 더하면 n번 장이 나오겠지? 다시 해줄까요? 첫 장에다가 2를 더하면 둘 장이 나오고, 첫 장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 세 장이 나오고, 첫 장에다가 2를 세 번 더하면 네 장이 나와. 그러니까 네 번 장은 2를 세 번 더하는 거고, 다섯 번 장은 네 번 더하는 거고, n번 장은 n-1번 더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에는 첫 장에다가 n-1번 더하는 거야. 뭐를? 2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n번 짝은 얼마가 된다? 2n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뜻이야. 나중에 이제 저거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냥 암산으로 1초면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해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해. 공차. 그래서 공차 n 이렇게 구하는 거야. 공차가 2니까 2n.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첫 장이 1이잖아. n이 1일 때.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n 플러스 1이겠지. 그렇지? 나중에 이제 암산으로 빨리 구할 수 있어. 자, 2번 봅시다. 첫 장은 마이너스 2, 둘 장은 4야, 셋 장은 마이너스 8이죠? 규칙이 뭡니까? 규칙이 뭐죠? 규칙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아직. 규칙이 뭐야? 얼마 곱했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8. 또 마이너스 2 곱하면 16.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곱했지. 그렇죠?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속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 그치? 이와 같이 일정한 숫자를 곱해진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1번은 등차 수열, 2번은 등비 수열이야. 괜찮지? 자, 마이너스 1을 한 번 곱하면 첫째 항이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둘째 항,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면 셋째 항, 3항이죠. 그럼 n번 짝은 뭘까? 마이너스 1을 n번 곱한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이 n번 짝이 얼마일까를 추론해내는 거야. 그게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고 나면 다 구했잖아. 100번 짝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n에다 100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또는 576이 몇 번장이냐고 물어보면 이게 576일 때 n값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자, 9번 봅시다. 이거는 규칙이 뭐죠? 규칙. 저거는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잖아. 그쵸? 첫 장은 9야. 둘 장은 9고, 9가 두 번. 셋 장은 세 번. 네 장은 9가 네 번, 다섯 장은 9가 다섯 번이야. 그럼 이건 규칙이 얼마니? 하고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n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첫 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10-1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1. 그러면 둘 장은 어떻게 될까? 둘 장은 그렇지.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는 거야. 셋 장은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면 n번 짝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가죠? 이렇게 n번째 항을 추론해내는 거, 이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얼마니? 물어본 거예요. 자, 86-1번 해보세요. n번째 항이 얼마니?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n번째 항은 얼마죠? 이게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9. 규칙이 뭐야? 제곱수잖아. 그쵸? 여기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n번 짝은 얼마겠어? 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첫 짝은 1의 제곱, 둘 짝은 2의 제곱, 셋 짝은 3의 제곱, n번 짝은 n의 제곱. 어렵지 않잖아. 그쵸?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첫 짝은 1 곱하기 2, 둘 짝은 2 곱하기 3. 그럼 n번 짝은 어떻게 돼? n번 짝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쵸? 첫 장은 1, 둘 장은 2, 셋 장은 3, 넷 장은 4. n번 장은 앞에 게 n, 뒤에 거는 앞에 거보다 하나 더 큰 거. 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가죠? 그쵸? 자, 3번을 보세요. 3번은 팁을 먼저 주자면, 아까 9였을 때는 어떻게 됐지? 점점점. n번 장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9가 n개겠죠? 그렇지?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죠? 앞에 거 10-1, 두 번째 거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리고 n번째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지 않았니? 그럼 여기가 1이면 어떡할까? 1이면 9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1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1일 때는 9로 고쳐. 9로 고치고 앞에다가 9분의 1을 하면 되지 않니? 그럼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다가 9분의 1을 하고 전부 다 9로 고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는 이렇게 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n번 짝은 어떻게 되겠어? 5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지. 9분의 1을 해주고 1을 9로 고친 다음에 그러면 되겠죠? 9는 할지 아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쵸? 그럼 여기가 만약에 7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5분의 7. 응? 5분의 7. 그렇지. 9분의 7을 해주면 되지. 앞에다가 9분의 7을 해주고, 그 다음에 9로 고쳐. 그러면 되지. 그럼 9로 나누면 1이 되고, 7을 곱하면 7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9분의 7, 그 다음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해가지? 왜 이걸 선생님이 자주 해줄까? 시험에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n번 장을 추론하세요. 방법 이해가죠? 만약에 4면 9분의 4, 그리고 10의 n제곱 마이너스 6이면 10의 6, 10분의 6, 그 다음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죠? 그래서 n번 장을 추론하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를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해지는 수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차를 뭐라고 쓰냐면 D라고 씁니다. 더해진 수열을 공차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해. 자, 앞에 항은 전항에다가 D를 더한 걸 그 다음 항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n번 장에다 D를 더한 걸 그 다음 항이라고 하자. 그래서 디퍼런스의 약자로 D라고 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초항을 A라고 합니다. 초항. 초항은 첫 번째 항이다. 이런 뜻이야. 자,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D가 더해졌어. 그럼 두 번째는 A 플러스 D겠죠? 자, 여기다가 또 D가 더해지는 거야. D가 더해지면 A 플러스 2D겠지? 괜찮죠? 이와 같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3D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는 수열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괜찮지? 자, 이럴 때 이 더해진 값 B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첫 번째 항은 초항이라고 해. 초항은 A1 첫 번째 항. 이건 두 번째 항. 이건 세 번째 항. 이건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n번째 항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n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보기 좋게 이렇게 썼어요. 첫째 항은 A구나. 둘째 항은 A 플러스 D구나. 둘째 항은 A 플러스 D구나.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구나.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구나. 규칙이 뭐야? 둘째 항은 D를 한 번 더 하고, 셋째 항은 D를 두 번 더 하고, 넷째 항은 D를 세 번 더 했잖아?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한다면, n번째 항은 얼마겠니? 하고 물어보면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야? n-1번 더한 거겠죠. 이해가지? 그렇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초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다? n-1번 더한 거다. 됐지? 100번째 항은 A 플러스 99D, 50번째 항은 A 플러스 49D.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n번째 항은 D를 n-1번 더한 거야. 그렇다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는 걸 배웠어. 등차수열의 일반항. 그럼 이제 다 배운 거야. 일반항을 구할 줄 알면 다 끝난 겁니다. n은 뭐죠? 항번호지. 1, 2, 3, 4, 5, 6, 7 변하지. 그러니까 n이 변수야. 초항은 이건 첫 번째 항이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수야. d도 변하지 않죠.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값이니까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D도 상수야. 그럼 이거는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N이 변수고 A하고 D는 상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N에 관한 1차식이야. AN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N의 개수가 뭡니까?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게 D지? 그렇지? 그러니까 n의 개수는 공차야. 그렇죠? 이거를 전개하면 d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전개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쓴다면 x가 변수니까 x 대신 n이라고 쓴다면 dn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초항이 나와야 돼. 그렇지? n이 1일 때가 초항이잖아. n이 1이면 a1이니까 초항이잖아. 초항이 a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d는 없어져야지. a-d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a가 나오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n의 개수가 d라는 거. 그렇죠? n의 개수는 공차야, 이. 그리고 공차죠. 그래서 공차를 알면 n의 개수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되는 거야, 초항. 이해가죠? 초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를 빨리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빨리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1이야, 4야, 7이야, 10이야, 쭉 나가.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가 3이죠? 초항은 1이고 공차는 3이죠? 그럴 때 일반항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공차가 3이니까 3엔 이렇게 써놓는 거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주면 되겠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 해주면 되지. 이게 일반항이란 얘기지. 그쵸?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1이야, 2야, 5야, 8이야, 이렇게 나간다 칩시다. 초항은 마이너스 4죠? 그쵸? 공차는 3이죠?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3n 이렇게 써놓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주면 되겠지. 이게 일반항이야. 공차가 3이니까 3n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줘야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하나가 3이야. 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나갑니다.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일반항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2n 이렇게 써놓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좀 일반항 쓰는 거 이해가죠? 그렇죠?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을 알면 다 한 겁니다. 이제 다 한 거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이제 일반항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거기 지금 있는 등차수열에서 미지수가 뭐냐면 상수값이 미지수 아니니? 상수는 두 개야. 뭐지? 초항하고 공차야. 그러니까 초항하고 공차만 구하면 얘기가 끝나. 그치? 여러분이 초항하고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떤 수열이든 다 풀 수 있지. 100번장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n에다 100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가죠? 500이 몇 번장이니 하고 물어보면 이게 500일 때 n 구하면 되지. 그럼 결국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초항하고 공차를 알아야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식 두 개만 나오면 되잖아. 그럼 A하고 D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등차수열에서 문제가 조건이 두 개가 나와. 조건이 두 개가 나오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A하고 D를 구해. A하고 D를 구하면 일반항을 쓸 수 있어. 그럼 일반항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그러면 A하고 D가 뭐다? 미지수야. 그러니까 모든 항을 A하고 D로 표현해야 돼. 둘째 항이다? 그럼 A 플러스 D. 다섯 번째 항이다?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 이렇게 바꿔줘야 돼. A하고 D로. 이해가죠? 모든 항을 A하고 D로 바꿔줘. 그리고 그 두 개를 연립 풀어. A하고 D를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써. 그리고 문제를 풀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괜찮지? 미지수는 뭐다? A하고 D.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1차니까 못 푸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A하고 D다. 그럼 모든 식을 갖다가 A하고 D로 표현해라. 그리고 연립 플러스 A하고 D를 구해서 일반항을 쓴 다음에 문제를 푼다. 됐죠? 요 성질만 알면 다 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 설명했죠? 이렇게 된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한 세 번 써놓고 풀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라고 했죠.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등차수열의 일반항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다시 쓰면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는 A-D인데 이거는 N에다가 1 집어넣을 때지? 그렇죠?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n의 개수는 t다. 그 다음 n에다 1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나온다. 이 뜻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1번은 공차가 2분의 3이야. 공차가 2분의 3. D를 가르쳐 줬죠? D는 2분의 3이다. 여섯 번째 항이 8이래. 여섯 번째 항이 8이래. 여섯 번째 항을 뭐라고 쓰자고? A 플러스 5D 이렇게 쓰자고. 소항과 공차로 쓰자고. A 플러스 5D가 얼마다? 8이다 이 말이죠. 그럼 D를 하니까 A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설마 이거를 못 풀지 않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2번 봅시다. 자, 첫 장이 마이너스 9야. 공차가 얼마입니까? 5지, 5. 그렇지? 공차가 5야. 그럼 총항과 공차를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항을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공차가 5니까 어떻게 되냐? 일반항은 5n. 됐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4겠죠? 그렇죠? 일반항이 이거야. 근데 60일이 몇 번장이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60일일 때 n이 얼마니? 이 말이잖아. 몇 번장이니? 그럼 n 값이 얼마니? 이 뜻 아니야. 그치? 이 말이야. 그럼 5n은 얼마입니까?
5에는 넘어가면 75죠? n은 얼마입니까? 15겠죠? 15번째 합니다. 이 뜻이지? 이해가지? 자, 3번 봅시다. 자, 3, 7, 11, 공차가 4라는 거 알죠? 그렇죠? 공차가 4라는 거 아니까 일반항은 얼마입니까? 4n. 됐죠?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그렇죠? 일반항은 4n 마이너스 1이야.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이니? 이게 100보다 커질 때 n이 얼마니? 이 말이잖아. 괜찮죠? 그러면 4n은 넘어가면 101이죠? n이 25일 때 100이니까 26번째 항부터 성립하겠지? 그래서 26번째 항이다. 이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모든 건 다 일반항으로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87-1번에 봅시다. n이 변수고 a하고 d가 상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상수값 a하고 d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을 a와 d로 표현해야 돼. 첫 장이 20이다. 열 번째 장은 a 플러스 9d 이렇게 표현해 줘야죠. 얼마니? 1번 얼마? 자, 10번이 이게 2다 이 말이죠? 첫 장이 20이죠? 그럼 9D는 얼마? 마이너스 18이네? 그쵸? 그럼 D는 얼마?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2인가? 9D는 마이너스 18, D는 마이너스 2지? 괜찮죠? 자, 2번 어떻게 돼? 공차가 얼마? 3이죠? 그러니까 3엔 1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겠지? 일반항은 3n 플러스 2야. 이게 29다 이 말이죠? 넘어가면 27이죠? n은 9죠? 괜찮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세 번째 거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n 1 집어넣으면 70 나와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74죠? 그래, 1 집어넣으면 70 나오지. 그쵸? 0보다 작아진다. 이게 0보다 작아질 때 n이 얼마니? 이 뜻 아니야? 괜찮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4n 넘어가면 마이너스 74. 그럼 n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지. 얼마입니까? 4일은 4, 4, 9, 4, 8에 32, 18점 얼마지? 맞아? 그럼 19번째 항부터 커지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지? 그쵸? 자,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요. 그러면 뭐, 70%는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겁니다. 자, 등차수열의 일반항. 자,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어? 조건이 두 개 주어졌지.
조건이 두 개가 주어졌으면 여러분은 12개를 써서 A하고 D를 구해야지. 그 다음에 A하고 D를 아니까 일반항을 써야지.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섯 번째 항이다. 그럼 10으로 어떻게 써? A 플러스 5D 이렇게 쓰면 되죠? 괜찮지? 열 번째 항이다. 그러면 A 플러스 9D 이렇게 쓰면 되죠? 얘가지. A하고 D로 표현한 다음에 연립 풀어서 A하고 D를 구하면 일반항 나오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4D지. 4D는 마이너스 12죠. 그럼 D는 마이너스 3이죠? 괜찮지? 마이너스 3. 자, D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5니까 A는 얼마야? 넘어가면 55죠? 괜찮니? 이렇게 나와요. 자, A가 55,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은 얼마야? 마이너스 3엔 1 집어넣으면 55 나와야 되니까 58이죠. 괜찮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0은 몇 장이니? 마이너스 3엔 플러스 58은 마이너스 50이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3n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8이죠. 그럼 n은 3, 3은 9, 3, 6, 18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니? 하고 물어봤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 0보다 작을 때 n은 얼마니? 이 말이죠. 마이너스 3n 넘어가면 마이너스 3n은 크다 58, 3n이죠. 넘어갔으니까. 얘는 나누면 얼마입니까? 3, 1은 3, 28, 39, 27, 점 얼마 얼마. 그렇죠? 20번째 항이겠네. 못 풀 거 없죠? 1차잖아. 그치? 1차 연립방정식이니까 못 풀면 말이 안 되지. 식만 쓸 줄 알면 됩니다. 식만. 88-1번 해보세요. 사망과 구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이거 식으로 어떻게 쓸까? 사망과 구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대.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쓸까? 사망하고 구항을 더하면 0이겠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0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이거는 A3과 A9는 더하면 0이구나. 이 말이지. 괜찮죠? 5항이 2다. 이건 식으로 어떻게 씁니까? A 플러스 4D라고 써야죠? 항상 초항과 공차로. 이건 얼마다? 2다. 연립 풀면 되지? 자, 그래서 모든 거는 A와 D로 표현하는 거야. 연립 풀어서 A와 D를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건 어떻게 돼? 3항이니까 A 플러스 2D죠? 9항이니까 A 플러스 8D지? 이건 0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2A 플러스 얼마입니까? 10D죠? 이거는 0이다. 이 말이지? 괜찮죠? 2로 나누면 A 플러스 5D죠? 이거는 0이다. 이 말이지? 빼면 되죠? 맨 위에 거서 밑에 거 빼면 A 없어지고 마이너스 D죠? 빼면 2죠? D는 마이너스 2겠지? D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0이겠죠? 괜찮니? 이렇게 나오죠. 일반항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2겠죠? 괜찮지? 이해되죠? 모든 걸 A와 D로 표현한다. 연립을 푼다. A와 D 구해서 일반항을 구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항을 알면 나머지를 다 풀 수 있는 거야. 2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음, 36부터 334가 얼마부터? 36. 36번부터 네. 35화까지. 오케이. 괜찮죠? 어. 자, 앞에 거는 식으로 어떻게 써? A 플러스 9D 10번째 항 23이다. 20번째 항 A 플러스 19D 이거는 53이다. 연립 풀어서 일반항 구해야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얼마 나와? 3n 마이너스 7 나오네. 3n 마이너스 7. 이게 세 자리 정수니까 가장 작은 게 100, 가장 큰 게 999. 그래서 n 구해주면 되지? 괜찮죠? 자, 89번 봅시다. 2하고 24에 5개 수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수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x 퍼가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나는 뭐뭐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12개. 그쵸? 뭐하고 뭐? 초항하고 공차. 그치? 근데 이 수열에서 이게 초항이잖아. 이건 몇 번째 항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6D라고 쓰면 되지.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렇지? 그럼 D 나오잖아. 이해 가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6D는 18이니까 D는 3이네? 그쵸? D가 3이니까 30 쭉 더해주면 되죠? 그러든가 아니면 이거는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 플러스 3 곱하기 4 이렇게 주면 되죠? 이해 가지?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내용 이해 가죠? 이거를 초항으로 보고 이거를 끝항으로 보면 되잖아. 그치? 이걸 초항으로 보니까 이게 일곱 번째야. A 플러스 6B. 89-1번 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요. 자, 이건 초항으로 보면 돼. 그럼 이게 몇 번째 항이야? 12번째 항이죠? 그렇죠? 12번째 항이니까 이거는 A 플러스 11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A가 32잖아. 그치? 이걸 초항으로 보고. 그래서 32 플러스 11D는 마이너스 34. 그러면 D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1D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4죠. 66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D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지? 어, 89-2번. 자, 이것도 이게 초항으로 보면 되죠? 그럼 이거는 뭐 몇 번째야? n 플러스 2번 장으로 보면 되지? 가운데 n개가 있으니까. 전부 n 플러스 2개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45는 어떻게 쓰는 거야? a 플러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d 이렇게 보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a가 5죠? d는 4래죠? 그렇죠? 그럼 n 값 나오겠지? 그래서 5 플러스 그 다음에 4에다가 n 플러스 1 이건 얼마다? 45다. 4에 n 플러스 1은 얼마다? 40이다. n 플러스 1은 얼마다? 10이다. n은 얼마다? 9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괜찮죠?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다. 등차 수열은 뭐야? 공차 D가 계속해서 곱해진 수열입니다. 그럼 세수를 어떻게 잡느냐? 미지수를 잡을 때 가운데 거를 A라고 잡아. 그럼 이 앞에 건 뭘까? D만큼 작아야지. 이 다음 건 뭘까? D만큼 커야 되겠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다. 그러면 세수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야 더하면 D가 없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 주어질 때 A 값을 구하기가 편해. 이해되죠? 이렇게 잡는 거고.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는 이렇게 잡는 거고, 그러면 내수는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죠. 내수는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잡는 거야, 두 수를. 그러니까 공차를 2D라고 보는 거지. 공차를 2D라고. 그럼 이 다음 수는 A 플러스 3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앞에 있는 건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합이 주어지면 D가 없어지지. 그럼 편하죠?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으면 편하다. 다섯 수는 어떻게 잡을까? 가운데를 A라고 잡아, 홀수일 때는. 그럼 이건 A 마이너스 D, 이 다음 건 A 플러스 D. 이 앞에 건 A 마이너스 2D, 이 다음 건 A 플러스 2D. 이렇게 잡으면 편하겠지. 그렇죠? 대칭으로 잡아줘라. 그래야 합이 주어지면 D가 없어진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라. 자, 세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합이 15다. 그러면 다 더하면 3A지. 3A는 15니까 A는 5죠. 음. 곱이 105다. 곱은 A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죠. 이게 105다. 이 말이죠. 세 개를 곱하면 괜찮지? 이렇게 됩니다. A가 주어졌으니까 5에다가 25 마이너스 D제곱. 이거는 105죠. 25 마이너스 D제곱. 이거는 21이죠.
D제곱은 4죠.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괜찮죠? 어. 그러면 초항이 5고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공차가 2일 때 세수, 공차가 마이너스 2일 때 세수 이렇게 해줘야죠. 괜찮지? 이렇게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90-1번.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아. 얼마? 140. A는 6이죠? 바로 나오죠? A-D, A 플러스 D 더하면 3A니까 A는 6이 바로 나와. 곱은 어떻게 돼? A의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죠. 이게 120이란 얘기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6이고 36 마이너스 D제곱 이거는 120 36 마이너스 D제곱 이거는 20 그 다음에 D제곱은 16이죠. D제곱은 16이야.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럼 D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4지. 그래도 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잡았어?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았니? 세수를 구해서 제곱해 주는 게 나을까? 그냥 제곱해 주는 게 나을까? 제곱이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 이거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 3A제곱 플러스 2D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6이니까 36, 108 이렇게 D제곱 16이죠? 플러스 32 이렇게 하면 되겠지. 140 하고 나오겠죠? 괜찮지? 그렇죠? 우리 오늘 뭘 배웠습니까? 등차 수열 배웠어요. 등차 수열. 여기까지가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배운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할게요. 저희 대소가 끝나면 그 시험 됐네요. 음, 잠깐만. 학원장님이 있어요. 그 애들 규칙하다고 하는 학원장. 학원장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와.
만들어서 한 장 더 마셔서 알아보고. 자, 가셔도 됩니다. 가나 혹시 그 학원 그것 좀 저기 한번 선생님 지금 만들고 있거든. 달래가 있고 갖고 가. 네, 수고했습니다.